아니 라인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훅은 지금 45도 각도 돼 있으면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힘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엉뚱한 곳에 전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박히니까 이런 식으로 탁 박혀야 되는데 이렇게 박히게 되면 약간 손실되는 게 맞죠. 암이 얇으면 얇을수록 이 헤드가 떨림의 진동이 달달달달달달 떨리는 폭이 크다는 거죠. 자, 봄철에 스피너베이트. 야, 봄이 왔다. 스피너베이트. 다시. 이게 아니지. 맞다. 강이다. 강이다. 자, 다시 할게요. 자, 스피너베이트. 그 샵에 가시거나 인터넷에서 스피너베이트를 사려고 할 때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들이 있죠. 어떤 게 내가 가려고 하는 그런 곳에서 잘 먹힐까? 이것도 특이하게 생겼는데 이런 거는 어디서 써야 되나? 뭐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스피너베이트의 본질과 스피너베이트가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어떠한 스피너베이트를 써야 되는지를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어떤 스탠다드격 스피너베이트죠. 스피너베이트의 원리는 헤드 그리고 로어 암, 밑에 암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어퍼 암, 위에 있는 암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꺾인 암이 달려있는 곳에 이 블레이드가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이 달린 거를 스피너베이트라고 합니다. 물속에서 여기다가 묶어서 감으면 물속에서 돌아가는 진동과 어떤 플래싱, 번쩍거리는 효과 때문에 고기를 잡는 건데, 자, 스피너베이트는 물속에서 어떻게 움직일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움직이더라?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움직일까요?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피너베이트는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땡! 틀린 말이에요. 스피너베이트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스피너베이트는 물속에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가죠. 이렇게.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훅이 일직선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어퍼암이 일직선상이 가깝게 해서 이런 식으로 물속에서 쭉 끌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훅은 밑으로 각도가 약 한 45도 밑으로 내려가 있죠. 이런 상태로 쭉 이렇게 간다는 거. 자, 그럼 물속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를 개념을 가지고 내가 사용하는 스피너베이트가 어떤 때 잘 맞겠다라는 거를 생각하시고 고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스피너베이트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이런 식으로 가는데, 자, 라인이 이 상태로 이렇게 끌려 있습니다. 이 라인의 방향과 이 훅의 방향, 라인의 방향이 일직선상이 돼야 내가 챔질했을 때 이 힘이 여기에 전달이 잘 돼요. 아니 라인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훅은 지금 45도 각도 돼 있으면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조금 훅셋의 그 힘에 좀 로스가 많죠. 그러니까 힘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엉뚱한 곳에 전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박히니까 이런 식으로 탁 박혀야 되는데 이렇게 박히게 되면 약간 손실되는 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해서 만든 그 스피너베이트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이런 스탠다드한 거 외에도 그러한 것을 생각해서 만든 게 이런 스피너베이트입니다. 이러한 스피너베이트는 이 어퍼암과 이 훅의 각도가 거의 일직선상으로 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지금은 일직선상이 아니지만 물속에서 감았을 때 저항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이 라인이 이런 방향으로 돼 있고 훅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챔질이 더 잘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사려고 하는 스피너베이트, 운영하려고 하는 스피너베이트가 어떤 스탠다드한 형이냐 아니면 그러한 가지 고려해서 만든 그러한 형이냐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스피너베이트의 블레이드 타입 생긴 거 뭐 엄청난 종류가 많죠. 웹상에서 떠드는 거 많습니다. 윌로우, 뭐 인디애나, 콜로라도, 더블 윌로우, 뭐 그런 텐덤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일단은 진동이 필요하다.
물이 너무 탁하고 진동이 필요한 곳에서는 둥근형에 가까운 것을 사용하십시오. 둥근 거는 이제 콜로라도라고 하고, 둥근 것과 그 얇은 윌로우 형태의 중간을 인디애나라고 하는데, 둥글면 둥글수록 파장이 상당히 강합니다. 덜덜덜덜덜덜덜 떨리면서 와요. 그런데 내가 지금 원하는 거는 파장이 아니라 플래싱, 번쩍번쩍번쩍 하는 거다. 그럴 때는 윌로우 타입을 쓰십시오. 가장 날씬하게 생기고 돌아가면서 빛 반사가 상당히 원활한 그런 것입니다. 근데 보자, 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좀 중간 형태를 쓰고 싶다. 그러면 텐덤 타입을 쓰시면 돼요. 자, 블레이드가 윌로우 타입 하나, 그리고 콜로라도 하나, 두 개가 섞여 있습니다. 즉, 나는 플래싱 효과도 얻고 싶고 진동도 얻고 싶다. 그럴 때는 이러한 텐덤 타입입니다. 두 개가 섞여 있는 거. 극대화된 어떠한 플래싱 효과를 얻고 싶다. 나는 진동 필요 없다. 번쩍번쩍 거리는 게 잘 먹히더라. 그럴 때는 둘 다 더블 윌로우가 된 걸 택하시되, 곰보 형태, 즉 빛이 산란이 더 잘 되게끔 만들어진 이러한 곰보 형태의 구멍이 퉁퉁퉁퉁 이렇게 움푹 파져 있는 그러한 블레이드가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빛 반사가 정말 잘 되기 때문에 물속에 있는 그러한 베스들에게 상당히 어필하는 효과가 있죠. 자, 그리고 이러한 블레이드 타입에 따라서 사용하는 그 곳도 다르지만 사용 방법도 좀 다릅니다. 더블 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는 수심이 상당히 얕거나 아니면 물이 깨끗한 곳, 그런 곳에서 제한적으로 쓰시면 되고, 이게 이제 두 개가 섞여 있는 텐덤 타입 같은 경우는 가장 스테디한 겁니다. 수심도 적당히 나오면서 물도 어느 정도 적당히 탁한 곳에서는 텐덤 타입을 쓰시면 되는데, 수심이 약 깊거나 그러한 곳에서는 내가 어떠한 수심이 좀 깊거나 좀 큰 저항이 필요한 곳이다. 딥에 지금 스피너베이트에 지금 반응하는 베스들이 있을 것 같다. 그럴 때는 콜로라도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물의 저항을 조금만 받아도 더 잘 돌아가는 게 바로 이 콜로라도이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감는 그러한 천천히 감기에도 이 콜로라도는 반응을 잘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딥 낚시라든지 좀 외따로 이렇게 꺾여 있는 그러한 지형이 변하는 곳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쏘고 싶다. 폴링을 좀 강하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런 타입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스피너베이트가 정말 좋은 스피너베이트가 있을까? 잘 무는 스피너베이트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스피너베이트가 고기가 왜 물까를 생각을 하면 과연 잘 먹히는 스피너베이트가 있다라고 정답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스피너베이트예요. 스피너베이트가 고기가 왜 먹을까? 스피너베이트는 이 블레이드가 감았을 때 물속에서 달달달달달달달 떨리게 되면 이 떨림이 어퍼암과 로어암을 타고 이 헤드에 전달이 됩니다. 헤드에 전달이 되면 헤드가 이동을 하면서 이 스커트, 털이 있는 스커트와 같이 진동을 받아서 떨리게 됩니다. 얘는. 물속에서 이게 떨리면서 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떨림이 많으면 많을수록 입질 바이트 빈도가 높아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닙니다만 일단 잘 잡히는 스피너베이트, 이거 잘 잡히더라, 이거 인기 좋더라 라는 그 스피너베이트의 공통점이 바로 그거예요. 이 진동이 정말 명확하게 이 헤드에 전달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 진동을 어떻게 헤드에 전달을 시킬까? 암이 얇으면 얇을수록 이 헤드가 떨림의 진동이 떨림이 전달이 잘 됩니다. 달달달달달달 떨리는 폭이 크다는 거죠. 왜? 이 암이 얇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얇으면 얇을수록 이게 잘 떨리면서 가는데, 단점은
이게 잘 부서집니다, 이게. 그래서 좀 안 부서지게 해서 그 진동을 좀 강하게 하고 더 잘 피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막 하게 됩니다. 근데 결론상 이 암의 구조, 그 철이 아닌 뭐 와이어라든지 뭐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해봤지만 이 와이어가 전달은 제일 잘해요. 그래서 와이어 두께를 조금 두껍게 하고 블레이드 진동을 더 강하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구성과 어떠한 입질 바이트도 다 또 좋아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나온 게 최근에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어떠한 스탠다드한 건데, 이 블레이드가 작고 약간 평평합니다. 이 블레이드에 처음 보면 이렇게 굽어 있죠. 이런 식으로 이거를 조금 평평하게 만들어내서 그 진동을 더 많이 하게 하고 크기는 작게 하고, 대신 암의 강성은 기존에 잘 부서지는 것보다 더 강성을 더 높게 해서 진동 떨림까지 잡아낸 그러한 루어죠. 요즘에 상당히 뭐 인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이 블레이드가 진동하는 거를 이제 완전히 바꾼 개념인데요. 하이피치라고 해서 피치가 상당히 빠르게 돌아갑니다. 즉 블레이드가 작으면 작을수록 빨리 돌아가요. 팽그르르르 하면서 빨리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크면 클수록 둔하게 돌아가죠. 우 이러면서 돌아가고, 작으면 작을수록 휙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굽기를 적당히 펴게 되면 이 돌아가는 회전 각도가 커진다는 겁니다. 이게 굽으면 굽을수록 회전 각도가 작고, 이게 평평하면 평평할수록 이게 크게 돌아가요. 즉 그래서 크기는 작지만 회전 각도는 좀 많이 돌아가게 해서 빨리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어떠한 회전력도 높였기 때문에 이 암이 조금 굵더라도 어느 정도 진동이 헤드에 명확하게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최근에 스피너베이트의 트렌드는 작으면서 블레이드도 작고 몸체도 작고 다 작지만, 대신 어떠한 돌아가는 블레이드 응답성, 피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것들보다, 예전에 나온 스피너베이트보다 빠르고 크게 돈다. 그리고 이 스피너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극단적으로 또 암이 짧죠. 그렇기 때문에 비거리도 예전에 어떤 스피너베이트보다 그 좀 좋아진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블레이드 떨림, 그리고 그 블레이드 진동을 헤드에다가 연결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패턴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어떠한 스피너베이트 낚시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 파악한 뒤에 샵이나 인터넷에서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에 가장 트렌드는 무조건 작으면서도 피치가 높은 이러한 스피너베이트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피너베이트 로드와 라인입니다. 자, 스피너베이트 로드, 전용 로드 필요하느냐? 이게 참 정답이 없는데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스피너베이트 로드는 어떤 게 좋나요? 물어보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패스트가 좋다, 아니면 레귤러가 좋다, 허리까지 먹어야 된다. 저는 스피너베이트를 근 뭐 한 15년 정도, 제가 스피너베이트로 입문을 했어요, 낚시를. 네, 스피너베이트로 입문을 했는데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됐죠, 낚시를 할 때. 스피너베이트 전용 로드로 추천해 달라 하면 저는 무조건 허리는 일단 살아있대, 핍은 많이 먹는 로드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허리까지 먹는 크랭크형 로드는 제가 볼 때는 스피너베이트에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캐스팅을 위화감을 주지 않는 그 어느 정도의 허리를 가지고 있지만 팁은 부드럽게 휘어지는 이 부분. 그래서 로드를 봤을 때 일단 파워 같은 경우에는 미디움 헤비가 제가 볼 때는 기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디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스피너베이트 그 미디움 헤비에 팁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 8분의 3부터 4분의 3온스까지 충분히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디움 헤비 로드 파워는 미디움 헤비를 기본으로 잡으시고, 약 한 로드 전체 길이를 약 한 10으로 봤을 때 한 밑에서부터 7 정도가
어느 정도 먹는 로드가 좋아요. 한 6이나 5에서 이렇게 먹으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타버터나 크랭크 로드에 적당한 거고, 한 7 정도에서 어느 정도 팁이 먹어 들어가는, 그래서 캐스팅도 잘 되고 챔질할 때 허리로도 받쳐줄 수 있는 그러한 로드가 스피너베이트 전용 로드라고 생각합니다. 스피너베이트 전용 로드를 만드는 회사가 거의 없죠. 그렇지만 웜 낚시를 해보시면 알아요. 웜 낚시를 했는데 이게 약간 패스는 아니고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어떤 로드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스피너베이트 전용 로드입니다 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 로드가 스피너베이트에 딱 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피너베이트를 고르실 때는 허리가 튼튼하고 팁이 약 한 7 그리고 6, 8 요 사이가 이렇게 부드럽게 먹는 그런 로드가 좋고, 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범용 기어비를 6점대라고 합니다. 6점대. 그런데 스피너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5점대가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6점대 같은 경우는 뭐 범용이라서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좀 더 전문적으로 사용하시려면 한 5점대. 그리고 너무 4점대로 내려가시면 너무 느려요. 그거는 제가 이거 감는 데는 뭐 불편함은 없으나 고기를 잡고 제압할 때 이게 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점대라든지 그리고 6점대지만 6점대 전반, 뭐 6점대, 뭐 6.8, 6.9 뭐 이런 거는 조금 부하가 많이 걸리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릴 같은 경우는 5.6입니다. 예, 5점대 중반 정도 되는데 가장 무리 없이 스피너베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인 것 같아요. 뭐 릴은 뭐 당연히 베이트 릴이고요. 스피닝으로도 쓸 수 있지만 스피너베이트의 특성상 어떤 빠르게 캐스팅하고 감아들이고 하는 그런 액션이 많기 때문에 베일을 제끼고 다시 잡아서 던지는 그런 스피닝 릴보다는 베이트 릴이 훨씬 더 빠르게 스피너베이트를 치고 나갈 수가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로드와 릴 뭐 상당히 궁합이 중요한데요. 제가 볼 때는 웹상에서 뭐 좋다,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하는 거 그렇게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실제로 한번 샵에 가셔서 흔들어 보고 액션을 보고, 그리고 릴도 어떤 조력과 기어비를 확인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이중 지출하는 일이 아마 없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 스피너베이트와 릴 그리고 로드. 자, 스피너베이트 라인 뭐 쓰시냐? 스피너베이트 라인은 거의 뭐 그냥 카본 쓰십시오. 모노보다는 카본이 짱입니다. 제가 이전에 그 하드베이트 낚시를 할 때 모노 라인을 쓴다고 했습니다. 모노가 이제 움직이는 물체가 부딪혔을 때 어떤 그 힘이 2배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상쇄시키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늘어나는 연신율과 그리고 부드러운 팁을 가진 로드가 미노 낚시에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스피너베이트도 뭐 당연히 고기가 움직이고 스피너베이트도 움직여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스피너베이트 훅은 왜 훅이잖아요. 산발이 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강력한 힘을 줘서 딱 하고 턱을 뚫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는 모노보다는 카본이 강합니다. 카본이 유리해요. 훨씬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피너베이트는 카본 쓰십시오. 무조건. 네. 무조건 유리합니다. 나는 굳이 모노를 쓰겠다. 모노 쓰시려면 최소 16파운드 이상부터 시작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시면 아마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을 거예요. 근데 16파운드 이상 넘어가면 비거리가 너무 작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카본 14파운드 짱이에요. 네. 자, 이곳은 충남 서산의 서항지고요. 거의 뭐 태풍 수준이에요. 네. 스피너베이트로 고기를 잡는 걸 좀 찍으러 왔는데 스피너베이트 치기에는 뭐 나쁘지 않은 그런 것 같은데, 오케이. 저희 말로는 탐욕의 갈고리라고 하는데 이 트레올룩이 있으면
꼭 잡아야 되겠다 하는 경우에는 트레일록을 사용하시면 이런 식으로 메인 훅에서 빠졌을 때 또 다시 걸리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